목회자를 양성하는 기독대학교는 한국교회의 모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기독대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한국교회를 위한 중요한 과제인데요. 최근 교육부의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관련 학교들이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백석대학교 송기신 부총장님 그리고 한세대학교 신영기 기획처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송 교수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발표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게 뭔지 대학 기본 역량 진단 이게 뭡니까? 네, 그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대학 교육의 그 기본적인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 지표를 적용을 해서 각 대학들을 그 진단 평가를 한 것으로 지난 8월 23일 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진단 항목을 보면 발전 계획 및 성과, 그리고 교육 여건 및 대학 운영의 건전성, 그리고 이제 수업 및 교육 과정 운영, 학생 지원, 교육 성과 등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의 추진 목적을 보면 첫째로는 그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일정 수준 이상에 있는 대학들, 소위 자율 개선 대학이라고 하는데 그런 대학들에 대해서는 그 일반 재정 지원을 통해서 그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대학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목적을 보면 학령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는데 그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대학들, 소위 그 역량 강화 대학 또 재정 지원 제한 대학들에 대해서는 대학 정원을 감축하고 또 그 결과를 공개해서 수험생들의 그 대학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실시되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세대 신영기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생각보다 많은 신학대학들이 영향을 받게 됐는데 크게 앞서서 이제 송 교수님께서도 짚어주신 것처럼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그리고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나뉘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우선 그 자율개선대학은 별도 조치 없이 예를 들어 불이익은 없고요. 오히려 이제 일반 재정 지원을 교육부로부터 받게 되고 이 특수 목적 사업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고요.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뭐 이런 것도 이제 지원을 받고 그러고요. 역량강화대학은 정원 감축을 권고받게 됩니다. 그 정부 재정 지원은 일부 제한을 받게 되고요. 이 국가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이런 거는 이제 지원을 받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이 이제 좀 어려움을 이렇게 맞게 됐는데 정원 감축을 해야 되고 학자금 대출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1유형에서는 정원 감축을 15%를 이렇게 받아야 되고요. 2유형에 해당되는 대학은 35%의 감축. 물론 재정 지원과 특수 목적 사업 이런 데서도 이제 제한을 받고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에도 제한을 받습니다. 자, 지금 말씀해주신 이 세 분류 외에 다수의 기독교 대학이 이른바 진단 제외 대학에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이 진단 제외 대학은 어떤 그룹이고 또 이 많은 기독교 대학이 범주에 포함되게 된 배경이 좀 궁금하거든요. 예, 이 진단 제외 대학은 종교나 체육 이런 다시 말씀드려서 특수 이런 목적을 갖고 이제 설립된 그런 것 대학들이 이제 제외를 받았는데 대부분이 이제 신학 대학이 뭐 예술이라든가 근데 이 그 진단 제외 대학의 에서는 이제 조건이 감축을 권고를 받아요. 10%를 이제 이렇게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반 재정 지원하고 특수 목적 지원 사업에는 물론 참여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진단 제외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지원이라든가 육성 방향은 이게 원래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학 설립 이념이라든가 이 특성에 맞게 이제 발전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 그런 쪽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다시 송 교수님께 돌아와서요. 그러면 이번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해당 대학들은 좀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생각인가요? 네, 우선 자율개선대학은 이제 3년 동안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 재원 배분 문제를 가지고 내부에서 이제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또 그 재원을 사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아마 추진할 것입니다. 역량 강화 대학은 이제 정원을 감축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원 감축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과의 정원을 얼마만큼 감축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정해져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구성원들의 그 합의를 네. 이끌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합리적이고 좀 이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그 정원 감축을 시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정원을 대폭 감축해야 되고 또 국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그 제한이 되기 때문에 신입생 유치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으로 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생존을 위한 자생력 확보에 그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정부의 기독대학교 경쟁력을 강화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은 예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신학대학교가 계속해서 이제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왜 이런 위기를 맞게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 송 교수님부터. 예, 우선 첫째로는 이번 그 기본 역량 진단에 그 대비가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그 기본 역량 진단을 하는 걸 보면 그 평가 기준을 보면 그 대학들이 그 얼마만큼 교육을 위해서 개선을 하고 있는가 예.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데 우리 그 신학대학이라든지 기독대학들이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대학 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진단 결과를 미리 좀 나쁘게 나올 걸로 이렇게 예단을 해서 진단 제외 대학으로 이렇게 신청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신 교수님의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예, 우리 방금 말씀해 주신 이제 원인 진단이 있으셨는데요. 예. 저는 대안 차원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기독교 정신의 바탕을 두고 이제 이 기독교 대학들이 설립이 되고 했는데 이 이념과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연구에 이제 집중도 해야 되고 교수나 직원이나 학생이 이렇게 상호간에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될 필요가 좀 강조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대학의 관리 행정이나 기독교 섬김 가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실행이 되면서 상대방을 좀 귀하게 더 여기고 학생들의 감동을 또 이렇게 많이 주는 이런 게 필요하겠고요. 재학생, 졸업생 또 이렇게 학부모 또 지역사회와 항상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이런 행사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빛과 소금의 역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독교 대학에서 적극적으로 더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저소득층이나 다문화 가정, 뭐 북한 이탈 주민이나 외국인 이주 노동자 이런 것도 포용하는 그런 지혜들을 더 발휘를 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신앙과 학문 이런 거 융복합을 위해서 항상 서로 더 많이 소통해야 되는 이런 게 우리 과제로 대안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예. 한국교회 위기를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기독교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활로를 좀 찾아 나가야 할 것 같은데 기독교 대학이 왜 중요할까요? 아, 예. 그동안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의 부흥을 위해서 이 기독교 대학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 신학과를 중심으로 목회 현장의 교육자와 또 선교사들의 노력 속에서 그동안에 많은 인재 양성이 이루어졌고요. 네. 이 기독교 대학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기독교 그 문화 이런 거를 창출하고 이제 선도를 해오고 그랬었죠. 예,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함께 이제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또 빠른 그 경제 성장에 있어서도 아주 그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그랬었는데 네. 이전에 우리 기독교 대학의 사명이 부흥이었다면은 이제는 시대적 사명에 충실하면서 이렇게 내적인 충실화를 기하는 이런 사명에도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기독교 대학의 경쟁력이 강화돼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기독교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네, 그 요즘에 우수한 그 교육 성과를 창출하는 대학들을 보면 되게 그 대학 혁신을 아주 강도 높게 추진하는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 대학 혁신의 초점을 보면 사회 및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역량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향상시켜 줄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에 초점이 모아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기독교 대학들에서도 기독교 정체성 또 기독교 가치관 교육을 기반으로 하되 사회 및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핵심 역량, 특히 요즘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예. 창의성 또 융복합 역량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혁신적인 그런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번 발표에서 두 학교 교수님들께서 계신 백석대학교와 한세대학교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거든요. 네, 두 대학 모두 자율개선대학으로 네. 평가를 그렇습니다. 받았죠. 네, 예, 그래서 네. 구체적으로 이 두 학교는 어떤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떤 방안들을 가지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 먼저 백석대부터 듣겠습니다. 네, 우리 대학은 지금 기독교 인성교육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의 그 역량, 그러니까 특히 사회 및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역량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역량 중심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독교 인성교육 측면에서도 보면 단순히 채플이라든지 또 기독교 인성 교과목만 이렇게 이수해야 되는 게 아니고 기독교 세계관 교과목이라고 하는 것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것은 뭐냐면 각 전공 분야에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어떻게 구현을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전공 교수님들이 직접 학생들한테 교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천적인 봉사 역량이라든지 또 섬김 리더십 역량 이런 것들을 이제 배양하기 위해서 인성개발원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매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보면 그 전국에 있는 아동복지 시설에 있는 아동들을 데려다가 우리 학생들이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비전을 심어주기 위한 그런 캠프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기독교 인성교육과 동시에 우리 대학은 이제 사회 및 산업체 맞춤형 교육을 이제 실시하고 있는데 특히 해외 그 산업체 맞춤형 교육은 그 성과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라든지 미국, 네. 또 괌, 사이판 이런 등지에 있는 그 IT 기업, 또 디자인 기업, 또 특급 호텔 등을 대상으로 취업 약정 협약을 체결을 하고 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서 한 60명 넘는 학생들이 매년 해외 취업에 이렇게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내 산업체 맞춤형 교육으로는 작년에 우리가 교육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링크 플러스 사회 맞춤형 학과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 그 47개 기업하고 취업 약정 협약을 체결을 하고 매년 63명의 학생들이 그 해당 기업에 이렇게 취업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한세대도 말씀 이어주시죠. 예, 이번 그 평가에서 가장 중점을 뒀던 게 이 학생과 또 교직원, 그러니까 교수와 직원 이런 3자가 얼마만큼 똘똘 뭉쳐서 추구하는 그 교육의 목적을 잘 달성해 가느냐 이런 데 이제 중점을 많이 둬서 네. 그런데 어떤 그 갈등이나 이런 게 나왔을 때 이제 굉장히 치명적인 이런 페널티를 받고 그런 걸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급변하는 대학 환경의 급속한 그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저희 한세대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수요자 중심의 학과를 최대한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졸업 후에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 과정을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개편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언제든지 이렇게 학생들이 다전공을 이수하도록 그렇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또 이 노동부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서 이 일자리 센터를 구축해서 진로와 취업 정보를 학생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로 이렇게 제공하고 있고 그렇고 1년 후에 자유롭게 1학년만 맞추면 이렇게 자유롭게 전과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요. 뭐 영어 졸업 인증제, 뭐 중국어 졸업 인증제, 또 30시간 이상의 사회봉사 이런 거를 이렇게 졸업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고 언제든지 외국의 자매 대학에 또 이렇게 유학도 할 수 있고요. 또 회사에 이렇게 곧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런 국내외 인턴십 제도 이런 거를 활발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곧 뭐 수험생들의 수시 전형이 시작이 되는데 많은 크리스천 학생들 또 학부모들이 참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신학대학교에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그 대표를 하고 계시니까 어떤 조언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좀 굉장히 좀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 예. 저희 한세대학교 교육 이념은 이제 기독교 정신의 바탕을 두고 의, 진리, 사랑 예. 이것을 실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세대에는 이렇게 주님의 뜻 안에서 아주 풍성한 그런 전문 지식과 아름다운 신앙을 키우는 여기에 이제 교육 이념의 목적을 두고 추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세대는 이제 2019년 수시 모집에서 이렇게 전체 인원의 60.1%를 선발을 하는데 원서 접수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또 일반 전형 206명 선발하고요. 또 이렇게 일반 전형 이외에 이제 학생부 우수자 전형 뭐 이런 거 또 이게 특성화 고교 출신 전형 이런 걸로 나눠서 이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송 교수님도 조언을 좀 해주시죠. 네네. 예. 그 수험생들에게 조언해 드릴 말씀은 우선 그 대학이 자기의 비전과 꿈을 실현시켜 갈 수 있는 대학인가 하는 것을 잘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특히 이제 건학 이념이라든지 또 교육 과정, 또 교수진, 또 교육 시설, 교육 여건 이런 것 등을 이제 잘 이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해서 이 대학이 정말 자기에게 맞는 대학인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데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대학인가를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써보기 시간에는 백석대학교 송기신 교수님 그리고 한세대학교 신영기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